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진행을 맡은 김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은요,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참신하면서도 날카로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해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 선거방송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순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불꽃 튀는 토론을 펼쳐줄 미래의 유권자들, 청소년 논객들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청소년 논객들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각오 한마디씩 우리 수민 학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찬 고등학생의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 1학년 조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미래스타, 미래유권자, 덕이고등학교 1학년 이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론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서울 세화고등학교 1학년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 혜성고등학교 2학년 서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10대지만 공감 능력은 그 이상인 김포 운양고등학교 2학년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과 역사를 근거로 사실에 충실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고등학교 3학년 서혜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멋진 활약을 펼쳐줄 청소년 논객 여러분들의 소개를 들어보셨고요. 또 한 분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한 분야의 전문가지만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는 기성세대의 대표, 이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 고민에 대해서 청소년의 참신한 의견이 궁금해 바로 이곳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라떼.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성신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강성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오늘의 라떼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는 연배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엄선해서 네네. 첫 방송에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네. 워낙에 평상시에 좀 라떼 기질이 있으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근데 딱 느낌적으로만 봐도 일단 직함도 변호사시고 뭐든 척척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을까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는 방역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비대면이 아닌 현장 투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인정한 IT 인터넷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IT 기술력으로 온라인 투표, 공직선거에서의 K보팅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강성신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가능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직선거는 어쨌든 기표소에 가서 하는 현장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미래 유권자들이 경험한 선거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생회장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다들 학생 선거는 다들 해보셨죠, 그죠? 네, 해봤습니다. 유권자가 아닌 후보로 나가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 전교회장 후보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정계장 후보로? 네. 무슨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셨나요? 저는 교내 소통함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농구 골대 수리하고 그다음에 우산 빌려주는 제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예, 당선됐어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없어요? 출마 경험? 중학교 2학년 때 전교회장 선거를 나갔었는데 예. 아쉽게도 떨어져서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나가본 적이 있고요. 중학교 때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났다는 얘기는
당선. 네, 초등학교 때는 당선이 됐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똑똑하면 뽑아줘요. 예. 근데 중학교 때 안 그래요. 그래서 아예 기억에서 지운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부끄러운 기억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미래 유권자들이 참여한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앞서서 우리 미래 유권자들은 공직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찬반 투표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온라인 투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투표는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그 인간역 합의 사항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투표율이 보여지다 보니까 투표 동료나 이런 알림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됐었고 오전 안에 전부 투표를 완료할 수 있고 뭐 이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도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투표를 다 이제 수개표를 하고 몇 번씩이나 이제 오류를 점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참여 의지가 있으신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투표장으로 모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온라인 투표는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PC나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셨죠, 그죠? 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세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투표를 마치고 찬성과 반대팀으로 각각 자리에 있습니다. 자, 박서연, 김민재, 이태영 미래 유권자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 앉아주셨고요. 서예준, 서주찬, 그리고 조수민 미래 유권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 고민을 의뢰해 주신 오늘의 라떼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좀 더 설득력 있고 토론을 잘했다 하는 우승팀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팀과는 별개로 미래 유권자 6명 중에서 우리 청소년 농객 6분이 직접 투표를 한 오늘 최고의 토론 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 첫 번째 쟁점. 탁월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아니다.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있기에 반대한다. 입니다. 자, 우리 미래 유권자들은 온라인 투표의 경제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다. 이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찬성 쪽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기표소, 그리고 투표 용지도 필요하고 투표할 장소, 그에 따른 인력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온라인 투표는 시스템 개발만 해놓으면 추가 비용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종이 투표를 할 경우 1인당 약 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1인당 77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아니 선거에 사용되는 예산을 80%나 줄일 수 있다. 이거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면 예산뿐 아니라 자연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사용된 투표용지, 선거 공보, 벽보에 사용된 종이가 무려 1만 3,820톤이라고 합니다. 어우.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표소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비치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양손에 한 장씩 8,800만 장의 일회용 비닐 장갑을 준비했고 약 5,800만 장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회용 비닐 장갑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현장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였다면 엄청난 양의 종이와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 그 투표 때 일일이 손 소독제 뿌리고 네. 이제 비닐 장갑 끼고 네. 이렇게 투표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연히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만 했지 이 비용까지는 차마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에 맞서는 반대쪽 의견도 중요한데요. 저도 온라인 투표의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경제 효과가 생기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 논문에 의하면 에스토니아 지방선거에서 1인당 투표용지 예산이 약 5.74유로였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는 2.2유로까지 줄어들어서 선거 비용이 60%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예. 예. 하지만 온라인 투표의 내적 외적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예, 저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변호사님? 네, 에스토니아는요 이제 북유럽에 위치한 남한의 약 45%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요. 2002년부터 시민들의 신분증을 전자로 발급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관리하고 2005년부터는 전자 신분증을 활용해서 세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아이보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이렇게 서예준 군이 온라인 투표의 경제적 효과는 인정을 하지만 온라인 투표의 위험성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반대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를 통해 아이돌 멤버가 데뷔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이제 아이디 10,000개를 동원해서 이제 대리 투표를 진행돼 이제 출연자들은 물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도 공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투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디를 도용해서 대리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사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피고인들이 대리 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설명과 함께 1심 그리고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유죄 판단이 내려졌군요. 오. 반대편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저는 온라인 투표는 선거의 5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5대 원칙에 위배된다. 자, 여기서 긴급 퀴즈. 5대 원칙 뭡니까? 비밀선거. 예. 나머지 3개는? 제가 이과라서 모르겠습니다. 야, 문과 누구예요, 여기서? 자, 민지 학생 갑니다. 보통 선거, 그다음에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자유 선거와 비밀 선거가 선거의 5대 원칙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맞죠? 수민 학생 5대 원칙. 네. 근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자유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투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얼굴을 확인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를 하기가 어렵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 거치면 대리 투표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 상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압박을 받아 원하지 않는 후표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밀선거뿐만 아니라 자유선거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투표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다른 사람의 압박에 의해 원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투표를 할 경우 투표 마감 이후 밤샘 개표를 해 다음날 아침에 당선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마감과 함께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야, 그럼 밤새 그 개표 상황 중계 방송 이런 거 저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국에 있을 때. 예. 이 아나운서 일 줄었네. 예. 그때 막 후보자들이 엄청 뛰어요. 막 뛰는 거, 뭐 정글에서 날아다니는 거 이런 개표 방송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쫙 이렇게 개표 상황을 보여주는데, 야, 온라인 투표하면 그냥 바로 그냥 네.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아니다. 대립 투표 가능성이 더 문제다. 추가 발언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수민 논객님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데요. 논객님께서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상사나 가족의 압박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온라인 투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면 투표, 즉 종이 투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투표는 비밀 투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반면에 온라인 투표는 비밀 투표가 완전하게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투표에서 받는 압박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터넷에 상사 갑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를 보았을 때 선거에 관한 압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라인 투표를 하면 이렇게 비밀이 안 이루어질까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내 것로 이렇게 누를 볼 때? 수가 있을 거라고 아무래도? 하긴 이건 비슷한 예가, 저 이제 직장 생활 얘기를 자꾸 경험담을 드는데, 이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고참급들, 관리자급들 평가를 이제 사원들이 해요. 근데 항상 관리자들의 자리는 모든 사원들이 보이게 맨 뒷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 모니터에 이제 그 말하자면 평가지를 띄워놓고 제가 관리자가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고 이걸 평가를 하는데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설령 마음 먹고 진짜 쑥 이렇게 보면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자유투표의 부분에 있어서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상사분이. 오오오. 내 누구를 뽑아라. 그럴 수도 있겠네. 상사분이 보는 앞이면 충분히 무언의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유선거의 원칙도 조금 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현장 투표를 기표소에 들어가서까지 누가 눈치 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앞에서 찍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줄 수도 네네. 있다. 네네. 야, 요것도 일리가 있어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경제적 효과가 더 클지, 대리 투표 위험이 더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봤는데, 현재 온라인 투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그 투표 과정에서 보면 낮은 투표율,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표성 시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갈등, 이런 해소 차원에서 저희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임원 선거, 동대표 선출, 각종 안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투표로 그런 각종 그 위탁 선거에도 좀 도입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대리 투표 가능성, 그리고 이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는 뭐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거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한층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청소년 농객 여러분도 뭐 학생회장 선거를 비롯해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혹은 뭐 정말 간단하게는 뭐 먹을지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투표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 유권자의 배틀 토론 진행은 제가 김일중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자리를 투표를 통해서 선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뭐
바로 직접 투표, 직접 선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현무를 원했다 하시는 분은 손. 자, 장성규가 있으면 좋겠다. 손. 너 남아. 소혜준. 김일중이 하는 게 그래도 낫다. 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쟁점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 참여율을 높일 수 있어서 찬성. 아니다. 반대. 자, 누구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에 투표율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투표율이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을 때 투표율이 A 대학의 경우 46%에서 80.1%로 B 대학의 경우 54.6%에서 81.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크게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사람 계속 할 테고 예. 안 할 사람도 조금 가서 할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경우를 보아도 13대부터 19대 대선까지 투표율을 살펴본다면 13대 대선가 89.2%로 가장 높았고 17대 대선이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투표율이 70% 이상이었는데요. 이 정도의 투표율은 자율적으로 투표를 맡기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고려해 볼 때 하는 사람 웬만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네, 선관위에서 조사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33.9%가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20%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그 외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등이었고 1.1%만이 개인적인 출근 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회사 일과 육아로 항상 바쁜 와중에 겨우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하면 이런 면에서 훨씬 편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호주는 2007년 연방선거에서 해외에 복무 중인 군인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고 2011년 주 정부 선거에서 대상자를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참여율이 높아지게 될 거다. 개인적인 사로 혹은 바빠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찬성팀의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반대팀은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에 젊은 층의 투표율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자기기의 사용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실생활에서 많은 것이 온라인 또는 전자기기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불편함을 겪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인해 투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5, 60대 어른들이 방법을 잘 몰라 투표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를 선발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 40대에서 60대의 참여율이 높았고 해당 가수를 응원하는 댓글을 가장 많이 작성하는 연령대는 50대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이미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에 친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계속 투표 참여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어딘가요? 네, 바로 호주입니다. 2016년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95%나 되었습니다. 와. 호주의 경우 의무 투표제와 벌금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에서 50달러, 한화 약 16,400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이민자를 배려한 정책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등 18개의 언어로 투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단 뭐 다양한 외국어로 이제 투표 용지를 만든다는 것도 놀랍고,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충격입니다만. 네. 자,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한 표가 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후보의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네, 이를 오. 통해 한 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우선 일단 투표일을 주말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투표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출근을 해야 해서 투표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일을 주말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인데 만약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퇴근 후 투표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을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호주에 아까 말씀하신 호주에서도 그런 방법을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걸로 경우 브라질의 경우에 예. 투표 전날에 술집 영업을 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조를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우리가 노동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법에서 공민권 보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10조는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이런 공민권 행사를 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 잠시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오. 네, 저는 좀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투표를 이제 약간 누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5번 투표를 완료를 하면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괜찮아요. 저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도장 찍는 거. 중국집에서도. 예, 중국집. 아, 그렇죠. 네네. 예, 배달 10번이면 탕수육 공짜. 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아이디어이 많이 나오네. 이거 진짜 참고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 문제에 대한 청소년 농객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떼, 강성신 변호사님의 최종 선택 전에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이나 총리 등 공직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을 경우 방법을 몰라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고 대리투표의 우려 등 직접 선거, 비밀 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투표의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보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대팀의 최종 의견을 정리해서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 찬성팀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간, 장소와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투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았을 때 대리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투표 용지와 코로나19로 따로 비치해야 하는 일회용 비닐 장갑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찬성팀의 주장까지 최종 의견을 조합해봤습니다. 양치의 주장이 정말 팽팽한데요. 자, 강성신 변호사님, 오늘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을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셨는데 네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온라인 투표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이를 과연 공직선거에 도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아니냐라고 저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예. 여기에 왔는데 결론은 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팔랑귀인지 몰랐는데 예. 찬성 측의 입장 그리고 반대 측의 입장이 모두가 제가 봤을 때는 논리 정연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굉장한 토론 잘 지켜봤고 여러분들의 의견 잘 제가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는. 네. 그죠? 예. 네. 자, 오늘 미래 유권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깜짝 놀라면서 들었다. 정말 우리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했었는데 오늘 우승한 팀 이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인생 최대의 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 결정하셨나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일단은 왜냐면 상품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우승팀 반대 찬성 어느 팀입니까? 저는 찬성 쪽을 택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은 찬성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승팀에게는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신중하게 네. 결정을 해주셨는데 자, 찬성팀을 우승팀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에는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의견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은 이제 찬성팀으로 선택이 됐고요. 뭐 반대팀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오늘의 토론왕은 우승팀과 상관없이 우리 미래유권자 6명 중에 토론왕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로 받은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K보팅에 접속해서 오늘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미래유권자 1명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의 토론왕 이제 투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6명이 직접 뽑아준 토론왕을 선택하기 전에 오늘의 토론왕에게 줄 선물을 직접 변호사님께서 또 선택을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의 토론왕에게 드릴 선물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이어서 오늘의 토론왕께 드리는 선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선물을 받게 될 오늘의 토론왕은 서주찬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의 MVP. 굉장히 좀 약간 오돌돌한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예. 마지막에 제가 투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이 책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안 읽긴 하지만 이 책을 받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왕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신 변호사님. 네. 오늘 정말 막중한 책임감 느끼셨죠? 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예. 네. 저에게 좋은 정보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신 미래 유권자 우리 6명의 청소년 농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선,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다음 이 시간에도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선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